네. 4, 5, 2, 1. 4, 2, 3. 1, 3, 1. 4, 5. 2, 4. 1, 10, 25. 72, 193, 7. 12, 29. 미적 1, 4, 3, 5, 2, 2, 19, 235. 이렇게. 네. 풀이를 좀 할게요. 이게, 보여주지 마. 이 미적이, 이 현우진 아저씨가 맨날 그 포기하지 못하는 그 유형이 하나 있는데, 여기 오늘은 요번에 28번에 들어가 있죠? 요거 해설지는 넘겨주시고, 하나씩 넘겨, 그냥. 다 넘겨, 다 넘겨. 셋, 8. 여기. 그 다음에 7. 잠깐만. 7. 이상하다. 7. 5. 야, 잠깐만. 아까 해설지 가져간 사람. 해설지 하나 모자라. 가져간 사람? 없나? 네, 어제 밥 먹기 전에 풀이를 다 하진 못하는데, 야, 진짜 이거 해설지 가져간 사람 없어? 닥쳐야 돼? 거짓말.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어딘가에서 안 꺼냈나? 야, 이거 해설 진짜로 2개 갖고 있는 사람 없어? 말이 안 돼. 난 민수를 주지 않았는데? 민수는 시험 보고 있는데? 진짜로? 에? 야, 진짜로 아까 이거 2개 가져간 사람 없어? 좀 봐줘. 아니겠지 하지 말고 봐줘. 아닌가? 서준이 건가? 근데 서준이 아까 꺼내서 줬는데? 나한테, 그지? 나한테 꺼내서 줬잖아. 말이 안 돼. 말 안 돼, 이거. 네. 야, 서준이 거 여기 들어있구나. 됐네. 방향이 안 맞아. 왜? 케이스 빼고. 이 틀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이건 서준이 거. 됐다. 네. 자. 좀 풀만하죠? 미적을 먼저 좀 풀이할까요? 미적? 밥 먹기 전에 풀이 끝내려면 미적을 먼저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게 생각인데, 왜냐면 미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뒤에서부터 풀이할까요? 30번, 29번, 그 다음에 28번, 30, 29, 28 말고 또 질문? 미적분 세기 말고. 잘 안됐다. 미적 이거만 하면 돼요? 네, 27번. 27번. 미적은 요거만 하면 되나? 공통도 미리 써놓고 하지 뭐.
공통 22, 그 다음에 21, 그리고 15. 이 정도? 말고 또 추가하고 싶은 거. 10. 13번? 문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건 안 해. 따로 질문해. 네, 요거 말고 또 14번. 네, 도형은 뭐 그럴 수 있지. 또 이거 말고는 뭐 네, 틀리면 안 되는 것들. 틀리면 안 된다는 거지 질문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 칠판에다가는 이렇게 7개, 8개 정도 풀이할게요. 봅시다. 해설지를 주는 이유는 나도 이제 내가 푼 거랑 해설지 풀이를 비교해서 보긴 합니다. 보긴 하는데 일단 난 그래도 내가 푼 거 내가 가르쳐 온 대로 문제를 다뤄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다, 해설지 풀이는 뭘 원하나 하는 거 있으면 참고해서 보시라고 그래서 드리는 거죠. 어이 20번? 알았다고 화를 내지 말라고.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네, 자 보세요. 30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고요. 이거고, 그 다음에 gx가 알파에, 그 다음에 루트 2의 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이다. 요렇게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뭔가 좀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를 근거로 괜찮다고 하는 거냐면 비약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이걸 봐야 돼, 아니면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이런 게 좀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그냥 단계를 밟아가면 결론에 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 gx가 뭘 이야기했냐면 gx의 극점의 x 좌표를 갖다가 크기 순으로 지금 알파1, 그 다음에 알파2, 여기서 우리가 챙겨야 될 거는 일단 극점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과, 여기 5번까지 번호를 붙여줬다는 건 극점이 몇 개 존재한다? 5개 존재한다. 요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이때 여기까지가 일단 중요한 조건이 되고, 왜냐면 F'의 사인 그리고 알파1 플러스 알파2, 자, 얘가 지금 뭐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0이라고 했는데 이건 알파1과 알파2에 대한 사인 값을 알아야 돼.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 정의역에 들어가는 모양이 얘랑 지금 다른 거지, 그치? 만약에 똑같았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알파1과 알파2를 구하는 재료로 사용을 좀 했어야 될 텐데, 얘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다르니까 여기 위의 조건이랑 밑에 있는 조건이랑 완전 별개의 조건이라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알파 K를 주고서 얘가 지금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나한테 지금 구하라는 게 F' 파이분의 K, 자 요게 얼마냐 라는 걸 묻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작은 뭐를 좀 진행해야겠다, 극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도함수를 표현을 좀 해줘야겠지. F는 모르지만 안에 들어가는 속함수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모양은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의역을 안 썼네요. 0보다 크고 x가 2파이보다 작다. 정의역은 항상 고려해야 되는 조건이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g'x를 표현을 해봅시다. 그래서 g'x는 f'의 루트 2에 그 다음에 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이다. 요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이. 자, 요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자, fx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뒤에 있는 이 코사인 x가 0이 되는 곳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볼 여지가 있지. 그래서 요걸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얘가 0이다를 만족하면서 부호 변화까지 생기는 곳은 이미 정해져 있죠. 얘는 x가 얼마일 때랑 x가 4분의 파이일 때랑 그 다음에 x가 4분의 5파이일 때,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극점이 생기는 아이야.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인 값은 만약 내가 앞에 있는 애를 다루고 싶은데 여기서 생각만 잠깐 볼게요. f'x가 0이다인 x값이 뭔가 하나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 삼각함수의 입장에서는 이 별표 하나 기준으로도 몇 개가 생길 수 있지? 지금 범위 안에서는 최대 2개는 무조건 생길 수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개수에 대한 걸 판단을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뭘 한 거냐면 여기 안에 있는 거, 자 f'을 다루려고 하지 않았죠? 일단 여기 안에 있는 요 사인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러면 자 요 사인 그래프는 자 그리는 방식은 보통 이렇게 그리죠. 자 여기에 가로축 갖다 놓고서 그 다음에 사인 그래프를 그냥 그려. 그냥 그리면 얘가 여기 한 주기만큼 그리면 요렇게 갈 거고,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원래 여기 있는 y축을 갖다가 어디로 왼쪽으로 옮길 때 2분의 파이의 절반 정도, 보통 나는 이 정도는 맞춰서 그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때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네, 그래서 이때 사인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쓰고 있는 거냐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네. 네, 그쵸? 아, 마이너스 4분의 파이잖아. 아, 왼쪽으로 해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어쩐지 내가 그린 건 이상하더라. 미안. 여기 축 잘못 갔어. 여기죠? 여기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요 위치에 y축이다. 요렇게 오게 될 거고, 그러면 오른쪽 하나 더 그려서 얘랑 같은 높이까지 띡 잡아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래프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다.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이 별표의 위치를 찾아볼 건데, 자, 이 별표가 갈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씩 따지는 거야. 그냥 대강 이렇게 하나 그어요. 대강 이렇게 하나 긋게 되면 그러면 이때 여기서 생기는 극점은 몇 개 생기지? 2개지. 그리고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무조건 뭐도 생겨? 부호 변화도 생겨.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극점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f'x가 0이다의 근이 만약 여기 마이너스 루트 2에 오거나 그 다음에 여기 루트 2에 오게 되면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도 고려는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코사인이 0이 되는 x값이 4분의 파이고 4분의 5파인데 그 4분의 파이가 딱 요 자리에 생겨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치에 누구다? 여기에 4분의 5파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 여기 4분의 파이랑 4분의 5파이 이런 애들을 근으로 가지게 되면 뒤에 있는 극점까지 뭐 하게 되니까 사라질 수 있는 상태니까 얘는 일단 여기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는 절대 근으로 가지면 안 되는 상태야. 괜찮아? 그럼 잘 봐. 이제 봐봐. 이 코사인 사인 그래프에서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될 게 딱 어디냐면 두 군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 사이에서 근을 하나씩 가지게 되면 여기서 근 하나 가지면 몇 개 생겨? 2개의 극점이 생겨. 괜찮아? 다시 이 f'x가 0이다 인 근이 만약 이 별표가 요 사이에 하나 존재하게 되면 그때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몇 개 생겨요? 2개 생긴다는 얘기라고. 괜찮아?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극점 몇 개? 2개 생겨. 괜찮니? 뭐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교점 기준 대수관계 변하면 부호가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2개.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생길 때도 극점이 몇 개 생기냐면 2개가 생기게 돼. 이게 곤란한 거란 말이지. 그치? 왜냐하면 우리는 극점이 몇 개 만들어줘야 되는데 5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미 2개. 얘네들은 극점으로 확보가 된 상태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F'로부터 생기는 극점이 몇 개가 생겨야 돼? 여기서 3개의 극점이 나와야 되는 상태라고. 근데 여기다 갖다 놔도 여기에서 f'x가 0이다의 근이 하나 생겨버리면 2개 생기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서 하나 생겨도 몇 개 생겨? 2개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3개를 만들어 주려면 무조건 누구는 근으로 써야겠다? 하나 생기는 거 여기는 무조건 근으로 잡아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 위치가 지금 어디냐면 x 대 0 집어넣었을 때 0 집어넣으면 요 위치의 함수값은 1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괜찮아? 그래서 1을 근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f' 누가 1이 0이다 라는 것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2개의 극점을 추가해야 되니까 경우가 몇 개밖에 안 나와? 2가지밖에 안 나오지. 첫 번째 어디 있는 거? 요 위치에서 2개의 근을 가지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위치에서 뭐다? 도함수가 0이 되는 근이 하나 존재하는 경우, 요렇게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괜찮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경우 따지면 그냥 답이 술술 나온다. 얘는 별로 어렵지 않게 처리가 돼요. 여기 부분부터는. 자, 그래서 해봅시다. 그래도 천천히 해줄게요. 이게 좀 따지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경우를 나눌 때 어디를 이야기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F'1은 0이다 라는 거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의 근을 찾고 싶은데 걔를 F'P가 0이 된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자, 위쪽에 생기는 경우 1번 케이스는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까지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해줄게. 자, 이때는 P 값이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면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루트 2보다 작다. 자, 요런 거 경우를 좀 따져서 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그 풀어드린 거는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밴드에다가 그 풀이한 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답을 뽑아냈는지 그걸 다 올려드릴 테니까 진짜로 이런 식으로 좀 풀어야 된다는 걸 좀 알고 푸셨으면 해. 알겠어? 그냥 그냥 니네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걸 따져가면서 풀어야 그래야 4점을 가져갈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얘가 자, 요 사이에 생기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극점의 x좌표를 여기 있는 사인 그래프에서 좀 표현을 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얘가 그냥 간단하게 그릴게요. 아니 간단하게 그릴 수는 없지. 난 열심히 그릴 거야. 헛, 그 다음에 헛,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지금 그래프가 생기는데 지금 요렇게 P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에 생기게 되면 요 범위에 맞게 자, 요 위치에 누가 있다? 여기에 P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 맞게 알파와 그 다음에 알파 1부터 알파 5까지를 전부 표현할 수 있죠. 자, 여기가 뭐가 되고요? 얘가 알파 1이 되고 크게 승리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아까 코사인의 극점으로부터 얘가 알파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 3가 되겠지. 그 다음에 알파 4는 어디에 생기냐면 여기 y는 1과 만나는 점. 자, 요 점에서 뭐가 만들어지게 돼? 여기서 3이 아니라 알파 3. 그 다음에 요 노란색이 알파 4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점, 여기에 x좌표 여기가 5번이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됐어? 이걸 왜 하고 있어 지금? 그죠? 밑에 있는 거 F'의 아니 경우가 아니고 밑에 있는 거 F'의 사인 알파 1 더하기 알파 2. 자, 여기서 지금 극점에 대한 케이스 보겠잖아. 이거 나왔고 F'이 0인 것도 알았어. 그지? 그 다음에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는 F'x는 어차피 구하는 것도 뭐야? F'x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뽑아야 될 조건은 몇 개만 있으면 돼. 한 가지 조건만 더 있어도 충분하겠다고. 괜찮아? 한 가지 조건. 왜냐면 도함수인데 최고차항 계수 알고 근 하나 알아. 그럼 나머지 한 개의 근만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저거 F'의 사인 알파 1, 알파 1인가? 1인가? 번호 문제 잘못 썼죠? 얘가 2번, 3번이야. 여기 2번, 그 다음에 여기 3번. 요거 두 개의 합을 이용을 좀 하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자, 여기서 잡아줘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는 알파 2랑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3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때 요 값에 대해서는 알파2는 얼마고, 알파2는 4분의 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알파3는 뭐밖에 이야기할 수 없냐면 범위밖에 이야기할 수 없지, 그지? 범위가 어디로 결정되냐? 라고 했을 때, 자, 요 i는, 알파3의 범위는 얼마보다 크냐면 4분의 파이보다는 크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4분의 파이니까 요 반대편 얼마보다는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게 돼. 괜찮아? 네? 극점의 x좌표죠. 4분의 파이. 극점의 x좌표. 그래서 자, 여기 둘이 더해. 그러면 알파2 더하기 알파3 같은 경우는 얘가 얼마보다? 2분의 파이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얼마보다 작냐면 4분의 3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래서 여기에 맞게 사인 알파2 더하기 알파3. 자, 이걸 구해주게 되면 그럼 얘는 얼마보다 작고 1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2분의 루트 2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게 돼. 그지? 근데 이 범위 안에서 지금 뭘 가지고 있다는 거냐면 F'에다가 그 다음에 사인 알파2 더하기 알파3 해서 얘가 0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근이 가질 수 있는 형태는 두 개밖에 없죠. 누구이거나 1이거나 또는 누구다?
P를 근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 잡은 거잖아, 그지? 근데 이때 이 P 값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나온 케이스니까 얘가 1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다 해서 나온 케이스니까 그러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괜찮아? 자, 다시 여기 시작. 이거 문제를 제대로 시도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지금 이 도함수의 근이 뭐다? 이 극점의 X좌표가 5개 생겨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F'으로부터 생겨야 되는 게 3개다 라고 해서 홀수게 생겨야 되니까 일단 요 점 하나 챙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푸실 때 여기 시작할 때 끝날 때 등호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이런 걸 계속 확인하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안 그러면 이 중요한 조건을 놓친단 말이지. 그래서 F'1이 0이다 요걸 챙겨주는 거고, 그러고 나면 나머지 하나의 근을 찾고 싶은 건데 그 나머지 하나의 근은 여기 1부터 루트 2 사이에 하나 있거나 아니면 1보다 작고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다 이쪽에 하나 있거나 이렇게 두 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나머지 한 개의 근을 P라고 놓고 이때 내가 원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 자 구체적으로 설정해 가면서 찾아야 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1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은 범위에서 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때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 알파5가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때 알파2 더하기 알파3 사인 알파2 더하기 알파3 넣었을 때 F' 값이 0이다 라는 것을 만족할 수 있는가를 따라온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때 F'이 0이다에 대한 근이 누구랑 누구야? 1이랑 P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은 무조건 1 아니면 P가 돼야 되는데 이때 사인 알파2 더하기 알파3에 대한 값의 범위는 2분의 루트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나올 수가 없고 얘도 나올 수가 없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괜찮아? 여기에 필요한 내용에는 엄청 뭐 고차원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맞게 번호 다 붙여주고 그리고 나서 범위 따진 거 밖에 없잖아. 왜 범위 따졌을까? 뭐 이유가 없죠. 값을 모르니까 범위라도 따지는 거죠. 알파 3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범위라도 따지는 거야. 다음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F'1이랑 1이 0인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F'Q라고 줄게요. 얘가 0이다. 자 요렇게 주게 되면 자 그 다음 케이스는 이제 어디를 하고 있겠어? 여기를 하고 있겠지. 여기를. 그죠? 요 범위에 누가 있는 경우 도함수의 근이 위치하는 경우 그러면 마찬가지 범위 설정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요. Q 값이 얼마보다 작은 거냐면 1보다 작다. 요 범위에 있을 때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려요. 사실 그래프는 하나밖에 안 그리긴 했어. 하나밖에 안 그리긴 했는데 그래도 자 요렇게 잡아서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 아무 데나 잡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요 위치에 그냥 Q가 있다 요렇게 설정하게 되면 어차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지금 누구 생기고요, 여기서 알파1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얘랑 만나는 요 점에서 누구 생기고 알파2가 생긴다. 요거는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자 Q 값이 요 사이에서 요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차피 누굴 기준으로 여기에 생기는 알파 4라고 줘야겠죠. 4번 기준으로 2번과 4번 사이에 자 여기에서 몇 개 생겨, 여기에서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4번과 2파이 사이에서 하나 생긴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Q의 위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런 것들은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알겠어요? 어차피 몇 번째 누가 생기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자 이랬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요 점의 X좌표가 알파3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점의 X좌표가 알파5 이렇게 나와야겠죠?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왜 계산을 하냐면 앞에서 얘가 명확하게 절대 안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나머지 조건들을 전부 다 활용을 할 거라고. 괜찮아? 자 써볼게. 되는지 확인해 보자고. 그러면 자 이때는 알파2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고 얘가 2분의 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가 얼마니까? 얘가 4분의 파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알파2는 2분의 파이이고 그 다음에 알파3의 범위는 얘는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얼마보다 적냐면 4분의 5파이보다는 작아요. 여기가 얼마였으니까? 4분의 5파이였으니까. 정리하시면 그러면 이때 알파2 더하기 알파3다 라고 주었을 때 이 i의 범위는 파이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얼마보다는 적냐면 4분의 7파이보다는 작다 이런 범위니까 이때 사인 알파2 더하기 알파3 자 요거의 범위는 얼마보다는 작고 0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얼마까지도 가능해? 마이너스 1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요 범위에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괜찮소? 네, 그러면 정확하게는 뭐 Q값이 음수 쪽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요거는 여기 범위에서 뭘 만들어 줄 수 있겠다? 근을 잡아줄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된다. 괜찮아? 자 그리고 이제 요 경우는 그래서 괜찮구나 라는 거고요. 값에 대한 거 정리를 좀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누구도 얘기할 수 있냐면 저거 그 K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죠. 0이 아니죠 이거? 문제 내 맘대로 썼니? K가 아니었던, 0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K죠? 1부터 5까지죠? N이 1부터 5까지. 야, 진짜 내 맘대로 썼네? 뭐지, 이거? N이 1부터 5까지, 알파, N 했을 때 얘가 K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저것까지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K 값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알파1은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2는 2분의 파이 요렇게고 그리고 알파4는 4분의 5파이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요거 두 개의 근의 합이다 라고 보게 되면 얘는 4분의 5파이 돼서 대칭인 근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얘가 이제 K값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괜찮아? 네. 그러면 이제 봐봐. 여기에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는 것은 누구냐면 이 알파2랑 알파3의 값. 결국은 여기서 누구 값을 구해야 돼? Q 값을 구해야 돼. 여기까지 하고 나서 나도 이거 나머지 조건 뭘로 뽑아야 되지? 하고 문제 다시 봤는데 그러면 문제 다시 봐야 돼. 특징이 뭐였냐면 여기에는 지금 누가 들어가 있고 루트 2 곱하기 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것은 그냥 사인 알파2 더하기 알파3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자 저기서 우리가 생기는 차이점을 좀 찾아줘야겠다. 그래서 자 얘는 누굴 집어넣은 거냐면 Q를 집어넣었을 때 F'Q가 0이니까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인의 알파2 더하기 4분의 파이 알파2가 아니죠 알파3 더하기 4분의 파이를 했을 때도 얘가 뭐가 나와야 되죠? Q가 나와야 되죠. 그죠? 그리고 뭐가 나와야 되냐면 루트 2 곱하기 사인 알파 5를 집어넣어도 누가 나와야 되냐면 Q가 나와야 합니다. 맞습니까? 괜찮아? 그러면 이제 이게 5번째겠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누굴 집어넣었을 때도 사인 그 다음에 알파2는 얼마였다? 알파2는 2분의 파이였다. 그지? 그래서 얘가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3를 집어넣었을 때도 얘가 마찬가지로 뭐가 돼야겠다? Q가 돼야겠다. 요거죠.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어. 잘 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극점을 찾을 때 4분의 파이랑 4분의 5파이를 제외하면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요거. 그죠? 결국 근이 이런 거야. 이 점의 y좌표를 내가 Q라고 설정했다는 것은 Q를 집어넣었을 때 F'이 뭐가 됐다는 거지? F'Q가 0이 됐다는 얘기야. 맞아?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F'을 푼 게 아니죠? 처음에 푼 건 누굴 푼 거예요? F'에 그 다음에 루트 2 곱하기 사인 그 다음에 x 플러스 4분의 파이 자 얘가 뭐다 푼 거야? 0이다를 푼 거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서 근이 알파3랑 알파5가 잡혔다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알파3랑 알파5를 집어넣어도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라고. 알겠어요? 그리고 그 값이 누구랑 같아야겠다? Q 값이랑 같아야겠다 이거지. 괜찮아?
정의역 차이. 여기가 좀 찾기 힘들었을 수 있다. 그러면 누구랑 같아야겠어요? 얘랑 뭐 해야 합니까? 같아야겠지요? 맞아요. 그냥 같으면 되나?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같다고 하시면 좀 위험하지. 이제 너희 이거 그냥 FA랑 FB랑 같으면, 그지? 이거 같으면 A랑 B랑 같아? 이런 거 따지면서 이런 게 이 문제에서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걸 따지면서 조건식을 좀 다뤄가야지. 이게 같다고 성립하는 데는 언제예요? 같다고 성립하는 것은 1대1 함수일 때입니다. 1대1 함수일 때. 1대1 함수 정의죠.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 마찬가지야. 그거의 대우 형태가 이거지. 그러면 이거 q 함수값 같다고 해서 그래서 얘네 둘이 무조건 같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알파3의 범위가 요 부분이니까 어차피 사인 그래프가 뭐하는 구간이에요? 1대1 함수라고 볼 수 있는 범위니까 그래서 그냥 대입하시고 값을 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루트 2 곱하기 사인 알파3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3 곱하기 루트 2분의 1. 자, 요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가 누구랑 같은 거냐면 밑에 있는 이거랑 같아야 되는데 이거 보는 건 간단하죠. 그냥 각변환 하시면 되죠. 코사인 누구랑 같아야 돼요? 알파3랑 같다. 이렇게 나오면 되지. 그래서 요거 날라가니까 괜찮아? 그래서 이거 지워지죠? 그래서 사인 알파3가 얼마다? 0이다. 고로 알파3가 얼마다? 파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네. 괜찮아? 얘가 파이가 들어가면 Q 값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네요. 그죠? Q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F'X가 얼마가 돼요?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 이렇게 잡히고 그리고 K 값은 K 값은 그렇대. 4분의 3을 더해. 4분의 3을 4분의 15에다 더해. 4분의 18인가? 컸니? 2분의 9파이. 이렇게 정리되죠. 네, 자, 여기서 보시고, 좀 정리가 필요하다 하시는, 설명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부분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 문제 자체가 중요하지 않지만, 이 문제 주어진 상황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연습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가 엄청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됐나? 맞았어? 자, 왼쪽을 좀 지울게요. 보시고 뭐 추가 질문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거 올려주면 니네 알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30번은 해설이랑 좀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이게 나도 사람인지라 이게 내가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깨끗하게 잘 풀고 나면 기분이 좋아서 이런 건 해설을 잘 안 보게 돼. 그러니까 요거는 좀 비교해 보시고 29번도 좀 그렇고요. 자, 29번. 자, 29번에서는 야, 근데 너네 밥 먹고 오면 다 좋을 거지 이제. 너무 되게 무서워. 너무 무섭다. 자, 29번은 일단 오랜만에 보는 거긴 한데 AN이 무슨 수열이고 AN이 등비 수열이고요. 자, 그래도 쌤도 처음에 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다 AN이라는 수열이 식을 써놓고 얘기하면 되지. 자, BN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7 곱하기 an의 2n승,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그 다음에 자 분자도 플러스 1 되어 있는 거 밖으로 빼주면 7 곱하기 an 곱하기 an의 2n승 마이너스 3인 거 플러스인가? 네, 플러스 3 곱하기 절대값 an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거 다 썼어요. 그냥 쓰지 뭐. 어차피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an의 제곱, 여기 있는 an 제곱, 얘네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지, 그지? 그래서 an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이면 그러면 이때는 개수 b 따지는 거니까 an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n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이면 지워지겠죠. 지워져서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가 사라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an이다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an의 절대값이 1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항상 이렇게 푼다고 했죠. 그래서 an 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자, 1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7 마이너스 3분의 7 플러스 3이야. 그럼 얼마지? 2분의 5지. 네. m이구나. 문자 잘못 썼구나. 고맙습니다. 네. 플러스 1 앞으로 뺀 거지. 요거는 개수를 따져야 되니까. 자, 그래서 an이 얼마일 때? an이 마이너스 1일 때 들어가면 그럼 얘는 4분의 그 다음에 분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7에 더하기 3이야.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이렇게 정리를 한 게 맞아. 나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수도 없이 많이 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준 조건이 시그마 i가 1부터 그 다음에 k까지 ai 마이너스 bi, 자 얘가 0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보시면 이 값이 0이다 이걸 만족하는 k 값을 지금 문제에서 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디까지나 합을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꼭 얘네가 0이어야지만 0이 나오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넣어보는 거야, 천천히. 그러면 자 A1 넣었을 때 K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1 마이너스 B1이 0이다. 즉 얘네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지? 근데 이게 같으면 다음에 이런 상황이 되지. 2를 집어넣었을 때도 A1 빼기 B1에다가 더하기 A2 빼기 B2를 할 거잖아. 그지? 근데 이미 A1 빼기 B1이 뭐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K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두 번째까지 더한다라고 하더라도 추가되는 부분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씩 쌓아가는 거지. 그럼 여기 K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까지 0이었어. K 3일 때도 같다며. 그러면 누구 추가되는 거야? A3 빼기 B3을 추가하는 거야. 어디다가? 0에다가 A3 빼기 B3을 추가했는데도 여전히 뭐래? 여전히 0이래. 그럼 그걸 가지고 이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A3이랑 누구도 같다? B3이랑 같다. 요렇게까지야. 괜찮아? 그리고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나는 이걸 꼭 썼어. 자, 여기까지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누구는 무조건 다르다는 거야. A4랑 B4는 무조건 같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러니까 K 값에 누구는 안 들어갔지? 4는 안 들어갔지. 그지? 그리고 나서 다시 언제? 8일 때 같아졌죠. 그죠? 8일 때 같아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건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거야. 4일 때 달랐단 말이야. 오늘 4일 때, 3일 때 0이었고 이런 얘기.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해서 3일 때 AI, K가 아니죠. AI 마이너스 BI
자, 얘가 0이었는데 중간에 계속 다르다가 다시 언제 i는 1부터 시작해서 8까지 ai-bi. 자, 얘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둘이 빼면 그러면 8에 대한 조건으로부터는 i가 얼마부터? 4일 때부터 시작해서 8일 때까지 ai-bi 얘의 값이 얼마인 것은 0인 것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맞아요. 힘들어라. 그리고 봐봐, 또 8까지 더했는데 0이었단 말이야. 그치? 8까지 더했는데 0인 상태에서 뭘 추가했더니 A9-B9를 추가했더니 다시 또 뭐가 됐대? 0이 됐대. 그럼 뭘 얘기할 수 있어? A9랑 그 다음에 B9랑 같다. 요걸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죠? 이 문제에서 관심사는 뭡니까? AI랑 BI랑 같냐 다르냐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목적에 맞게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하는 거죠. 다시 정리해서 보면 이걸 왜 다시 정리합니까? 여기는 AN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절대값 AN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AN이 뭐일 때는 양수일 때, 음수일 때에 따라서 AN이랑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AN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한 줄 써고 다시 정리해 줄게요. AN이 양수일 때는 뭐가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AN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AN이 음수일 때는 뭐다? 플러스 AN 요렇게 나오겠지, 그지? AN이 1일 때는 뭐 없어, 이미 다르니까. 근데 자, 얘가 뭐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는 또 뭐다? BN이랑 그 다음에 AN이랑 같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네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싹 다 정리해서 누굴 만들어 줄 거냐면 BN, 얘가 뭐인가에 맞춰서 AN이랑 같은 게 나오냐 AN이랑 다른 게 나오냐에 맞춰서 정리를 좀 해보겠다고. 됐어요? 그래서 자, 일단 AN이랑 같은 게 나오는 쪽을 싹 모아보면 여기 일단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일단 AN 값이 뭐보다 크면 1보다 크면, 그러면 1일 때는 안 돼, 버려. 그리고 또 언제 되냐면 AN 값이 뭐일 때 얘가, 아이고 왜 이렇게 멀리 있었니? AN 값이 보자, 마이너스보다 작다 할 때 돼요, 그죠? 맞아? 절대값이 1보다 크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설명은 아니잖아. AN이 절대값이 1보다 크다는 걸 쓰면 AN이 1보다 크다 또는 AN이 마이너스보다 작다 이거잖아. 그치? 마이너스보다 작다 할 때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일 때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씩 쌓으면 되죠. 마이너스일 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됩니까? 하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0일 때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되죠. 0은 여기다 집어넣어도 0이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0이니까. 맞아? 그래서 범위가 AN이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범위에서는 AN이 그냥 BN이랑 뭐 한 거다? 같은 거다. 요렇게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AN으로 나오는 순간이 있더라. 마이너스 AN으로 나올 때는 얘는 어디야?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AN이 누구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요 경우는 마이너스 AN임. 그리고 AN이 얼마일 때는? AN이 1일 때는 이때는 얼마로 나와야 돼? 2분의 5다. 요렇게 정리가 되어야겠다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그 재작년에 나왔던 그 6평 급수 문제 이후로 이 AN이랑 BN이랑 비교하라는 걸 이렇게 그냥 가져가면 좀 헷갈리더라고. 나는 보통 이렇게 쓰는 걸 좀 선호해. 뭐냐면 자, 그냥 써놔. A1, A2, A3, A4, A5, A6, A7 문제 쓰고 있는 것까지 A8.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얘기할 수 있죠. A10이랑 그 다음에 B10이랑은 같지 않다까지. 그래서 문제에 표현되어 있는 함까지 A9, A10까지 요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뭘 얘기했냐면
BN을 정해줍니다. BN을 정해주면 자 A1이랑 B1이랑 같다며 그치? 자 여기다 쓰는 건 누굴 쓸 거냐면 BN을 쓸 거예요. BN을 쓰는 입장에서 자 여기가 A1이랑 같은 게 나와야 되고 여기서 A2랑 같은 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A3랑 같은 게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면 안 되냐면 A4가 나오면 안 돼요. 괜찮아? 그럼 요거에 맞게 이제 경우를 좀 따져보자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서 요 세 마리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은 얘가 BN이랑 계속 같은 게 나와야 된대 그치? 그러면 같은 게 나오는 케이스가 언제야? 요 케이스야. 맞아? 그래서 A1, A, A3 자 얘네가 전부 다 음수이거나 전부 다 음수인 것은 첫째 항이 뭐이고 음수이고 공비가 양수일 때만 가능하지요. 그래서 요 세 개는 1보다 모두 크다이거나 또는 A가 이 값이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범위를 만족을 해야 돼. 괜찮아? 네. 잘 봅시다. 그럼 이제 공비에 대한 거 이런 상황에서는 첫째 항의 부호와 공비에 대한 것을 판단해 줘야겠죠. 그래서 그걸 정리할 건데 봐봐. 이게 재밌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덟 번째까지 더했을 때는 0이 돼야 돼. 그래야 여기서 다시 뭐가 나오니까 B9다. 요렇게 이거 B9라니 B9가 A9랑 같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얘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첫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야. 그런 경우에서 값이 점점점 그러면 줄었겠지. 그지? 봐봐. 우리가 따져야 될 거는 A1의 부호와 그 다음에 공비의 부호 등비급수 문제는 애초에 이거 두 개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정확히 생각을 해야겠죠. 이렇게 갔을 때 자 얘가 플러스고 그 다음에 얘도 플러스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값이 뭐 했어? 여기서 바뀌어야 되니까 뭐 했겠다? 줄었겠죠. 그죠? 1보다 작은 수만은 바뀌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A가 한번 1보다 작은 숫자로 바뀌게 되면 계속 1보다 작은 숫자, 작은 숫자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A9랑 B9랑 같아지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고. 알겠어? 한 번에 1보다 작은 수에다가 계속 1보다 작은 수를 곱하게 되면 그럼 얘는 뭐야? 절대 나올 수가 없다고. 자 여기서 이렇게 범위를 써줄게. 이렇게 쓰고 하자. 자 A1이 양수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1보다 작다면 자 왜 1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 하다가 바뀌는 순간이 있어야 되나 그지? 바뀌는 순간이 있으려면 원래 1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같았던 아이가 갑자기 뭐 했단 얘기야? 1보다 작아졌거나 같아졌거나 아니면 뭐 됐다? 양수.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요 A4에 대한 조건이 뭐로 된다는 거야?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0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숫자가 무조건 나와야 돼. 그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렇지 않다가 여기서 줄어들었다. 요 범위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공비가 일단 절대값이 뭐보단 작아야겠다. 1보단 작은 케이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그래서 첫째 항이 양수고 그 다음에 공비가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뭐밖에 0과 1 사이의 숫자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A9랑 그 다음에 B9랑 같아지는 순간이 불가능하다. 알겠습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얘가 자, 요 나왔잖아. 얘가 이거야. 그럼 얘도 1보다 작겠지. 얘도 1보다 작겠지. 얘도 1보다 작겠지. 얘도 1보다 작겠지. 얘도 1보다 작은 양수일 거라고. 얘가 1보다 작은 양수이면 B9는 뭐라고 표현돼야 돼요? 마이너스 A9라고 표현돼야겠죠. 근데 얘가 A9랑 같아져야 된다고 했잖아. 어디서? 여기서.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공비가 어떻게 둘 다 이렇게 양수인 조건으로는 불가능해. 괜찮니?
그러면 이제 봐봐. 에이, 여기서 공비가 양수인 거 이걸 바꾸든 부호에 대한 걸 금방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A4는 뭐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A1과 아래 곱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공비가 이 범위에 없어 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 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그러면 이 순간에 A4도 뭐여야 되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A1도 뭐 하게 돼? 얘도 음수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맞죠? 네 번째 항의 부호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A1 곱하기 R의 3승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R과 A1의 부호가 무조건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얘가 첫 번째 항이 음수고, 그 다음에 공비가 뭐라는 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수여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거 다 얘기할 수 있죠, 이제?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어. 일단 뭐를 쓸 수 있어? 확실하게 얘가 뭐인 상태에서 양수인 상태에서 음수를 곱했으니까 이 아이는 뭐 할 거고 0보다 작을 거야. 그 다음 얘는 다시 양수겠지. 얘는 몰라. 근데 얘는 다시 뭐일 거야? 음수일 거야. 그죠? 얘는 몰라요. 근데 얘는 확실히 뭐다? 음수다. 이런 걸 이야기할 수가 있겠더라. 그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얘는 모르지만 여기는 A5랑 무조건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A7이랑 무조건 같아야 돼. 맞아? 무조건 나와. 급수 문제는 어떻게든 나와. 이들이 풀든 못 풀든 29번에 나오든 27번에 나오든 28번에 나오든 무조건 하나 나와. 유평은. 그죠? 예, 못하겠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정해줘야 되냐면 A4를 정해야 되잖아. 근데 A4에 대해서 니들이 따져야 될 게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다고. 여기까지 한 거 지금 뭐야? 그냥 요거 같아야 된다.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BN 그냥 쓴 거밖에 없잖아. 그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별거 없는 거 같죠? 근데 진짜로 이렇게밖에 진행이 안 돼요. 여기 A4, 얘가 A4가 아니어야 돼. 그러면 같지 않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뭐 있어? 2개밖에 없잖아. 결국 따지고 보면 이지선다라고. 2가지밖에 없는 거야. 경우 뽀개고 나면. 그죠? 근데 애초에 막 나는 절대 못 푸는 문제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뭘 하려고 그래. 답답해. 일단 눈빛이 썩어 있어. 자, 봐라. 그래서 여기 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경우가 있냐? 마이너스 A4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5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고 나면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어차피 뒤엔 단발성이야. 왜냐면 A4가 1이든 아니면 1보다 작은 수든 뒤에 오는 숫자 둘은 무조건 뭐보단 작겠지. 1이랑 같은 것도 이제 불가능하겠지. 맞아요? A4가 1이었을 때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으니까. 네, 그래서 A6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마이너스 A6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A8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뭐 써놓고 보면 금방 알아볼 수 있죠. 왜냐면 뭐라고 했으니까 아까 시그마 쓴 거 중에 4번째부터 8번째까지 AI에서 BI를 뺀 다음에 더하면 얼마야 되니까 0이어야 되니까. 그죠? 아휴, 내 마음과 같을 수는 없지만 참 안타깝구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빼고요. 여기서 이렇게 빼고요. 그럼 얘네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2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는 얘기야. 첫 번째 뭐인 경우 A4가 얘가 1보다 작다인 경우, 그럼 이 경우에는 누가 A4 더하기 그 다음에 A4 더하기 A6 더하기 A8 해서 이거의 몇 배가 이거의 2배가 0이다 이거겠죠. 빨간색 요 밑줄을 한 거예요. 이것을 이거 빼고 이것을 이거 빼고 이것을 이거 빼고 하면 어차피 전부 다 2배니까 불가. 셋 다 양수니까 0이 나올 수가 없지. 맞아? 두 번째는 얘가 A4가 얼마인 경우? A4가 1인 경우. 자, 이 경우는 달아볼만 하죠. 그래서 얘는
이때는 A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2배의 A6 더하기 A8 해서 얘가 얼마다? 얘가 0이다. 요거 되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됐어요? 네, A4가 1이면 이 상태에서 이거 계산은 항상 등비는 뭐로? 번호 제일 작은 걸로 쪼개는 거지, 그지? 그럼 얘가 1이니까 얘는 뭐야? R제곱이고 얘는 뭐야? R의 4제곱이지. 맞나? 그러니까 이제 계산으로 넘어가면 여기 그 급수 문제 전부 다 이거 따지는 건 경우 따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플러스 2배 얘는 R의 제곱 더하기 R의 4제곱 얘가 뭐다? 0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리고 웬만하면 대충 찍으라고 연속하는 2개잖아. R제곱 곱하기 1 플러스 R제곱인데 이걸 언제 치환하고 인수분해 하고 있을 거야? 머리 좀 써. 머리 언제 쓸 거야? 4분의 3이잖아. 맞아? R이 얼마면 돼? 2분의 1이면 되죠. R제곱이 2분의 1이다. 이거니까 R 값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되면 그러면 A1도 정리가 되지. R제곱 2분의 1이라며. 그죠? 그래서 A4가 1이다. 요거니까 A1은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2루트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예.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구하는 것도 봐야 돼. 그래서 원하는 게 B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틀리면 진짜 피눈물 난다. 그런 애들은 그 해에 무조건 대학을 못 가. 여기까지 다 풀었는데 이 4점짜리 하나 틀렸다? 이게 만약에 나의 등급에 영향이 없다면 그러면 신경 안 쓰겠지만 이게 나의 영향이 등급에 웬만하면 영향이 있겠죠.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여기까지 하고 틀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얘가 이게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첫 번째 항이야. 맞아? 이게 두 번째 항이고 그 다음에 가는 거.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누굴 구하는 데 있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p4n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a4 마이너스 a8 마이너스 A12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A4가 아니죠. 맞아?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질질질 끌려오고 있죠. 그죠? 얘가 아니었잖아. 여기서 나온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2분의 5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8 마이너스 12 요거를 계산을 해줘야 돼. 그래서 플러스 저희는 4칸 가고 있으니까 R의 몇 승을 공비로 잡으면 돼? 4승을 공비로 잡으면 되겠지. 그래서 1 마이너스 4분의 1 분의 그 다음에 스타트를 누구로 주면 돼? 얘를 주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A8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A8도 또 일반항 세워서 계산하고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A4가 얼마라고? A4가 1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얘는 1 곱하기 R의 몇 승? 4승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붙이면 돼?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지. 괜찮아. 계산해. 이거밖에 없잖아. 경우 따지는 거밖에. 근데 경우 따지는 거는 급수에서 무조건 나온다고. 알겠어? 예. 낼 게 없어서 그래. 이 급수가 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냐면 낼 게 없어서 그래. 낼 게 없어서. 28번이 이 아이씨가 포기 못하는 그거죠. (28번이) 변수 여러 개 잡아서 그냥 다 미분해라 뭐 이런 개념인데 어휴 어려운 거 맞지. 잘 안 풀리는 거? 그치. 그러니까 열심히 설명하잖아. 뭐 들어야 할 거 아니야. 들어야. 자, 28번. 양수t에 대해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t인 원과 그 다음에 y는 x제곱 및 y축 둘러싸인 부 넓이다. 이 어려운 이유는 뭐 정해져 있죠. 얘가 지금 만나는 쪽을 갖다가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반지름이 t야. 그러면서 x세제곱, y는 x세제곱이고, 그래서 요 점, 원하는 부분이 요 부분에 대한 것을 원하고 있다. 이거죠? 됐어요? 이거 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교점이 필요하죠. 그죠? 교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원의 일부. 자, 일단 기준부터 원의 일부예요. 원의 일부 면적 필요하면 뭐 해야 된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부채꼴이라고 했죠. 원을 적분하라고 누구한테 배웠니? 아 맞다고 이러고 있네. 원의 일부는 무조건 뭐가 필요하죠? 부채꼴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부채꼴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표현하려면 여기 각이 필요해. 근데 나는 보통 이쪽에 Y축으로 구성되는 이런 각을 쓰는 걸 그다지 선호하지 않아. 알겠어? 그래서 어디에 잡을 거냐면 요 각을 세타라고 잡을 거예요. 됐나요?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이 풀어서 맞추기가 힘들어. 나는 이제 이런 거를 애초에 이 킬링캠프 시즌 1이든 킬링캠프 시즌 2든 시작하면 아 이번에 여기 어디에다가 변수 여러 개 잡는 걸 넣었을까를 그냥 아예 정하고 보는 거야. 이 아저씨가 이걸 포기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푸는 거고 어려운 거 맞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됐을 때 항상 이 변수 관계를 확인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 t라는 반지름이 변하잖아, 그지? 얘가 변하면 일단 얘가 이렇게 커지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 이렇게 커지게 되면 교점의 위치는 여기로 바뀌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각도 또한 이렇게 변했을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애들 이 세타라는 요 아이도 뭐가 변하면 t가 변하면 변한다는 얘기야, 그지?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뭘 빼줄 거냐면 요걸 빼줄 건데 이 점의 좌표, 교점의 좌표 여기까지를 이용해서 이 부분은 접분을 통해서 뽑아야겠죠, 그죠? 근데 이것 또한 이 접분 구간도 뭐에 따라서 t가 달라지면 계속해서 변한다고, 알겠어?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세타와 교점의 x좌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자 여기 교점에 그냥 잡을게요. t는 문제에서 썼으니까 요 점의 좌표를 a라고 해볼게. k도 상관이 없는데 내 인식상의 k는 뭔가 변수로 잘 안 잡아서 얘를 a, a 세제곱이다 이렇게 잡고요. 자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 문자로 잡는 게 힘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드렸었냐면 자 이거 a가 뭐라고? t에 대한 함수라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세타도 뭐라고? t에 대한 함수라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에 문자를 가지고 다 간단하게 표현해서 미분하는 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의 x좌표를 gt 그 다음에 여기 각을 뭐 ht 이렇게 해서 함수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자, 뭔 얘기냐면 이 형태에서 세타를 갖다가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었냐면 1에다가 그 다음에 d 세타 dt가 꼭 붙어야 된다고. 알겠어? 이게 음함수 미분처럼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아이라고. 왜냐면 이 자체가 변수고 이 자체가 t에 대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발 함수식으로 표현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도 풀 때는 빠르게 푸는 게 필요하니까 굳이 그렇게 안 쓰는 것 뿐이고, 자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필요한 거 다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생기는 요 직선은 얘는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a 제곱이고, 그래서 직선 자체는 y는 그 다음에 a 제곱의 x다 이렇게까지지. 자 이게 있으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은 다 뽑을 수 있어. 자 정해봅시다. 일단 ft라는 것은 면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t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요거 부채꼴 면적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시작해서 a까지 그 다음에 a 제곱 x는 사실 안 썼어 나는. 이 어차피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잖아, 그지?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냥 2분의 1 곱하기 a 세제곱 a 세제곱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삼각형 면적 선분으로 이루어진 건 웬만하면 다각형 면적 이용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쓸게요. 자 색깔만 구분해주면 되잖아. 귀찮은 건 좀 빼고 가자고.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자,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면적을 써주게 되면 얘가 2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a 곱하기 a 세제곱 이렇게 붙게 될 거고, 그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시작해서 a까지 x 세제곱의 dx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2분의 1 t제곱에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적분하시면 4분의 1에 a 4제곱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에서 4분의 1 빼니까 4분의 1에 a의 4제곱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게 ft고요. 문제는 이제 시키는 게 뭐냐면 f't를 뽑아야 돼. 거기다가 t를 곱하고 여기다 2배 한 다음에 둘이 뺀 걸 gt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거기까지 했을 때 너무 지저분한데 해도 그나마 좀 끝까지 확인을 해보면 gt를 구하고 난 다음에는 그걸 다시 미분하라고 시키진 않지. 그냥 g에다가 뭘 집어넣으라고? 루트 10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 정리까지만 잘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뭘 관계를 정해야 되냐면 여기는 세타도 미분을 해야 되고 a를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타와 a를 t와의 관계식으로 정리를 좀 해줘야겠다고. 그러면 첫 번째 1번 요 세타에 대한 관계는 누굴 가지고 올 수 있냐면 탄젠트 세타, 어쨌든 기울기, 얘가 누구다? 얘가 a의 제곱이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a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a와 t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거지, 중원점까지의 거리가 뭐랑 같아야 돼? 반지름 제곱이랑 같아야 돼.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a 6제곱 했을 때 얘가 누구다? 얘가 t제곱이다. 그래서 얘는 애초에 3개짜리 다변수 함수를 미분하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또는 평가에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 매우 희박해. 알겠어? 합성함수 3개짜리로 연결되는 이런 형태로는 잘 안 물어본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나오면 해야지 뭐 어쩔 수 있나? 자, 그래서 이 아이씨 노리는 건 그런 거예요. 드디어 걸렸다.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해줄까? 잘 모르겠네. 자, 미분을 하면 시컨트 제곱 세타에 그 다음에 d 세타 dt, 자, 요게 그 다음에 2a에 그 다음에 da d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미분을 해주게 되면, 그럼 얘는 2 곱하기 a 플러스 6 곱하기 a의 5제곱. 자, 이렇게 한쪽이 같은 문자라는 표현되어 있을 때는 한 번에 다 미분하고 그 다음에 da dt 한 번만 붙여도 괜찮겠죠? 그래서 얘가 2t 이렇게 되겠니? 그 눈이 또 떨리냐? 눈깔에 경련이 일어나.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미분해 보시면 여기서부터 그냥 계산이야. f't야. 그럼 얘는 일단 t제곱 미분하면 2t죠. 그래서 t 곱하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렇게 붙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의 t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미분하시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의 d 세타 dt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a 세제곱의 da dt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해. 그래서 앞에 거에 몇 배하고 2배하고 뒤에 거에 t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는 거냐면 빼라는 문제야. 알겠습니까? 식 정리하는데 나는 보통 이걸 할 때 뭐를 하진 않냐면 식 정리를 다 해놓고 계산은 하진 않아.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결국 이 상태에서 원하는 상황은 t가 얼마일 때지? t가 루트 10일 때지, 그치? 그래서 자, 여기다가 t에다가 뭘 집어넣게 되면 루트 10을 집어넣게 되면 a 제곱이 얼마인 걸 알죠? 2인 걸 알게 돼. 그지? 그래서 a 제곱이 2인 걸 알면 탄젠트 세타가 얼마인 것도 알아? 얘가 2인 것도 알아. 괜찮아? 어차피 우리가 집어넣고 나서 계산해야 될 것은 루트 10, t에다가 루트 10을 대입했을 때 값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a에다가 루트 2 집어넣고 정리하시면 a에다 루트 2, 그 다음 t에다 루트 10 집어넣으시면 우리가 원하는 순간에 da, dt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되지. 그래서 상수로 다룰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탄젠트 세타가 2인 순간에 시컨트 제곱 세타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니까 5라고 주시면 되겠고, a 값은 루트 2인 거 알고 있고, 밑에서 da, dt도 뽑았기 때문에 누구까지도
d 세타 dt도 우리가 원하는 순간, 내가 하는 이 표현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원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t가 루트 10인 시점이지, 그치? 얘가 무조건 상수란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상수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t가 루트 10인 시점에서는 값으로 결정이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그거를 위에다 대입하시면 돼. 그냥 그대로 대입하는 거 아니고 여기다가 곱하기 2 하면 요거 사라지고 여기가 2로 바뀌겠지.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t 해주면 여기가 제곱이 되고 여기가 세제곱이 되겠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여기 t 안 곱했네. 여기도 t를 곱하고 되겠어요. 네, 그래서 계산 정리해봐라. 요런 주제가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내가 한 거는 이렇게 식 정리한 다음에 그냥 여기서 상수값을 뽑아서 다 정리한 거고, 해설에서는 이렇게 했더라고. 이거를 그냥 식에다가 다 집어넣고 정리하면 식이 되게 깨끗하게 나오긴 하더라고. 근데 이것도 귀찮은데 그걸 언제 다 대입을 해? 나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대한 거 다 뽑아놓고 미분을 해서 값으로 다뤘다. 여기까지. 자, 밥 먹고 나서 27번을 풀이할게요. 밥 먹고 오세요. 민수야. 밥 먹고 와서 불러줄까? 이제 해설 줄게. 여기, 저거 네 거야. 가져가. 밥 먹고 와. 밥 먹고 와서 설정해봐.